100만 명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오후 2시 여러분을 힘차게 찾아온 아시아투데이TV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저희가 화수목 오후 2시 장예찬의 정치펀치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화요일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국민 똑순이라고 이제 많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의 백지원 전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지난 주말이었잖아요. 네. 한 주쯤 어떻게 보내셨어요? 무엇보다도 한덕수 총리가 복귀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 있으면서 또 민주당의 온갖 이상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는 비판을 할 대상이다 못해서 이제 웃음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이 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방탄조끼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네. 자꾸 본인이 무슨 테러 협박을 당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이제 또 했던 이야기가 국회의원 때리면 처벌하겠다라는 네. 거 지금 장경태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볼 때 굉장히 의아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의 삽질 덕분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게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렇게 기각될 줄 몰랐나 싶은 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기 세뇌,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분들은 대기실에서 만나면 한덕수 당연히 탄핵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재명에게 동화되고 친명계에 들어가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송국 카메라가 꺼져도 한덕수 탄핵 된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7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는. 네. 기각 5, 각하 둘, 그리고 인용이 1이었으니까. 이 7대1 스코어에 진짜로 민주당 핵심과 친명계의 찐명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던데 그 정도로 지금 현실적인 어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탄핵 중독으로 인한 마비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의 탄핵 광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한덕수 총리 복귀하자마자 또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일단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라고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든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면 이제 그 확증 편향의 수준이 도가 넘어서 저는 일종의 병증까지도 치달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정계선 판사가 인용을 했던 것 자체가 제일 의아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 표가 좀 충격이라는 거죠. 네. 또는 지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맞고 사실 저는 원칙대로 하면 각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족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계선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았었고 지금 본인의 남편 관련해서는 탄핵 선동의 지금 명단에 탄핵 선동 명단에 이름을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계선 판사의 이러한 인용이라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흘러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왜곡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참 어이가 없는 지경을 넘어서서 저는 그냥 실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탄핵 선고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계선 재판관이 한 명 인용 표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초에는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 취재를 종합해본 결과 원래 3월 초에 평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일 때는 8대 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계선이 이걸 나는 인용하겠다. 인용해야겠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정계선이 자기가 인용으로 바꾸면 한 두세 명은 따라올 줄 알았나 봐요. 이미선이나 정정미나 뭐 문영배는 소장이라 눈치 본다 쳐도. 그런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정계선 혼자 한 표에 인용을 던져가지고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고 여기서 멘붕이 온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정계선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혼자 튀는 탄핵 인용을 던졌느냐? 민주당으로부터 헌재 소장 딜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정치권에 좀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 헌재 소장을 노렸던 김영두 재판관이 굉장히 분노했다. 김영두 재판관이 약간 중도 성향에서 약간 좌파들한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가 이번 이 정계선의 탄핵 인용 판결 그리고 그 배경에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 썰 때문에 김영두도 이제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정계선이 돌아선 이런 배경 상황들 그리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헌재 내에서의 어떤 내분이 좀 격화된다고 봐야겠죠? 자기들 안에서도. 네. 그리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동과 함께 그 혼란한 상황에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만혁 재판관과 같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던 인물인데 전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판사로서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본인의 이념적 편향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계선 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사실 보통 기대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내렸던 내용들도 보면은 저는 그것이 본인의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들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뭐 만장일치로 밀어붙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별개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계선 판사가 이번에 이렇게 다소 격한 대응까지 했던 걸로 미뤄 볼 때 이미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고 어떻게든 선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한 표의 탄핵 인용 정계선의 무리수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특히 좌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내분을 일으키는 어떤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장일치하느라 전원일치하느라 시간이 끌리는 거다라는 민주당과 좌파들의 주장도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빨리 선고해라. 한쪽으로는 헌재가 내일이라도 선고해라. 한쪽으로는 마흔역 임명해라. 이제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고 뭐 천막 당사 같은 걸 과문에 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어쨌든 불법 시설이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도 광화문으로 이제 차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앞에 천막 당사를 쳐놓은 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관광지이고 문화유산인데 뭐 오세훈 시장이 강제 철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성을 잃은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가 헌법 의무를 악의적으로 어겼다. 그런데 탄핵 기각을 납득하겠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헌재 눈치를 보느라 헌재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했거든요. 이재명이. 네. 근데 방탄조끼 차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고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도발해서 뭐 계란 투척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점점 더 과격해지면서 여러 가지 충돌을 의도적으로 좀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네, 저는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정과 사범으로서 본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든 그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천막 당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주말에 광화문을 가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집회하는 곳을 전부 다 한번 쓱 둘러보고 왔었거든요. 걸어서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누가 알아보면 큰일 나니까 네. 마스크 끼고. 네. 네,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가 관광지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통행해야 되는 자리를 막고 있고 맞아요. 네. 거기서 술을 먹는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들을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술도 네. 먹고 그래요? 거기서? 네, 그런 것들이 문제적으로 보였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국민 사이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좀 논란이 됐던 것이 무슨 탄핵 선동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돌로 된 탈을 쓰고 무슨 춤을 추듯이 이상한 동작을 하고 거기서 음악을 굉장히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당연히 진작에 철거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빨리 시행에 옮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저 민주당의 천막 당사 강제 철거 관련해서 메시지는 세게 냈는데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지금 토지 허가제나 이런 걸로 좀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수 정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모처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제가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직접 작업복 입고 그거 철거하러 가요. 진작했어야 됩니다. 사실 좀 그렇죠. 늦었습니다. 네. 네, 한 2월에 진작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미영키님이 슈퍼챗으로 미국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있으면 우리나라엔 백지원 대변인이 있습니다. 똑순이 백지원 대변인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성일님이 오늘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인 거 기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뜻은 존중합니다만 탄신일이 내일입니다. 네. 3월 26일이 이승만 전 대통령 150주년 탄신일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2심과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150주년 탄신일이 겹치는 게 또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 아니겠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재명 유죄라고 우리에게 상을 주는 날이 아닐까. 그래서 내일 저희가 또 그와 관련된 언급 특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기행, 제가 오늘 패닉에 빠진 민주당 집단 광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광기 어린 행동 등을 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상한 법안들을 막 내면서 지금 우리 완전히 고삐 풀렸다. 우리 완전히 이성이 마비됐다는 거 보여주는데 우선 이거 먼저 다뤄보죠. 대통령이 파면되면 소속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못 내는 법안. 이거 막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기어코 오늘 공식 발의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강득구, 김영환, 문종복, 민병덕, 윤종군, 이강희, 이하경, 정우로, 최현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으니 아예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말라라는 일종의 정당 말살 정책인데 후보 말살 정책인데 이런 법안이 논의되고 언론으로부터 회초리를 두들겨 맞았는데도 멀쩡하게 발의가 되는 현 상황, 국회의 지금 모습, 우리 백 부대변인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민주당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생긴 조국혁신당 지금 이 좌익 세력들은 계속해서 일당 독재와 입법 폭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솔직히 상식이 있으면 아무리 좌파라고 할지라도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입법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일당 독재하는 공산당 국가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1인을 추종을 하면서 한국의 좌파 정당들은 그저 공산당과 같은 색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주의를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발의하는 법안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이 본인들의 사리사욕에 관여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발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
야당에서도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은 악법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청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입법 독재가 너무나도 습관화돼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본인들이 일당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법안이 통과될 리도 없고 통과된다 한들 뭐 거부권이 행사되겠지만 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되게 쫄리는구나. 되게 자신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파면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시간의 문제지만. 근데 이 세계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어디 여러분 멀티버스라고 아시죠? 다른 세계에서 만약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상대로 바로 직후 60일 뒤에 대선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60일 만에 치르는 대선에서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재명은 워낙 비호감이 세고 중도층이 싫어하고 국민들이 무서워하니까 아예 후보 자체를 못 나오게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 얘네들도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으로는 자신 없다. 이재명으로는 그 개딸 박스권 35%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초조함과 두려움의 발로 아니겠어요? 저는 이 법안을 보고 이재명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잘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설마 탄핵 이후에 대선하면 질 것 같아? 라는 좀 불쾌한 마음이 오히려 들 법한 법안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한국 좌익들의 독재에 대한 야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조기 탄핵 운동으로 탄핵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입법 쿠데타를 자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네. 시도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지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들까지 발의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고의 바탕에 독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입법권이라는 것도 사실 본인에게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십 개의 날치기 법안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독재를 하기 위한 정말 쓸모없는 법안들까지 발의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입법권에 대한 기본 이해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오직 본인들의 사리사욕과 독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칙, 상대가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인정한다.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너네 대통령 탄핵되면 후보도 내지 마. 정당 해산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우리 백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추구하고 이상적으로 삼는 정치 모델이 중국의 그 일당 독재 모델이 아닌가. 그 중국 공산당 안에서 거기는 이제 파벌이 있었거든요. 뭐 상하이방, 태자방 뭐 이들끼리 돌려서 다 지도자를 배출했죠, 주석을. 그러다가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상대 계파를 전부 다 숙청해버리며 일극체제, 절대 권력이 됐는데 민주당이 꿈꾸는 것도 대한민국에 그냥 민주당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친명, 친문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해먹자. 이게 민주당의 속마음이 아닌가 하는 게 다시 한번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집단 감기 멘붕이 오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맞는 말을 하지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네. 바로 한때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다가 삭발하고 막 온갖 투쟁에 앞장서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재명 손잡고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된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장애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배치 다 떼자. 그리고 선거를 다시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응이 진짜 웃겨요. 야, 우리가 그 진짜 바라던 바다. 한번 제대로 다시 선거해보자. 민주당에서는 부랴부랴 이현주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네. 최고위원 발언이면 보통 당 지도부 공식 발언이에요. 네. 근데도 이건 이원주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면서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역시 민주당의 어떤 패닉과 집단 광기의 여파이긴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현주 발언이 개인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네.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언론들과 따로 긴밀히 만나서 그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동석한 게 이현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저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일종의 이제 본인들이 전략적인 카드로 썼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맥락 없이 나온 멘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해산을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나면 지금 이제 최후 진술에서도 있었듯이 개헌 정국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전에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소멸시키거나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피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궤변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해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협박적인 발언도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동요가 상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의 발언도 이재명 대표와는 교감을 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재명의 뜻이 반영은 돼 있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당 전체에 대해서 당 전체에서 그런 것들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나온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만에 우리 이현주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현주 의원 말대로 한번 하자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총선거, 그러니까 선거의 각종 부정 의혹이나 부실 선거 의혹을 다 털어내고 제대로 선거를 한번 치르고 싶다는 게 보수 지지자들의 공통된 소망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 부패한 선관위에 먼저 대해서도 뜯어고쳐야 되죠. 네네, 네. 해체를 하고 선거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하에서 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당일 투표와 수개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특히 수개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없이 무조건적으로 뭐 조기 총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시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완전 수개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일부 수개표가 들어가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이미 완전 수개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 선거제도는 뭐 김민전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 법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폭넓게 논의된 상태에서 다뤄져야 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법.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법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보고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정상인이라면 IQ가 2자릿수만 돼도 3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IQ가 2자리만 돼도 이런 법 내면 욕먹고 역풍 맞을 거 다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법안이 발의되지? 그냥 이거는 언론사에서 좀 뭘 잘 모르고 기사를 썼나 보다 싶었는데 진짜더라고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욕을 먹다가 기자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장경태 의원과. 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법안의 장점만 설명하면서 철회하겠다거나 국민들한테 반성한다는 말은 일절 안 하더라고요. 네. 이 법안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말도 안 되죠. 일단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장경태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초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말 스토킹 수준의 굉장히 저급한 정치 공세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법안을 본인이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도 이제 국회의원이다 금배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솔직히 맞을 짓을 안 하면 이런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네요. 네. 이게 일반인이라면 이런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되지만 네. 정치인들은 늘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질책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도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때리면 당연히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저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민심의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선 단 한 번도 폭력적인 집회가 있었던 적이 없고요. 그럼요. 지금 뭐 민노총처럼
예전처럼 경찰 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해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쯤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백혜련 계란 사건 이후로. 네, 사실 그 백혜련 계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앞자리는요, 차로 막아놓고 원래 통행을 못하게 해놓고 민주당은 거기 가서 또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맞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좀 국민들의 민심을 좀 두려워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란 사건 같은 경우도요, 제가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헌재 앞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헌재 앞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보수 우파가 쫙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던 곳이에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거기서 릴레이 농성 참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시위대를 자극했대요. 집회하시는 분들을. 네. 백혜련이나 이재정이 깐족 잘 거리잖아요. 네. 여기 왜 나왔어요? 하면서. 네, 이재정 의원이 심하죠. 그리고 뭐 마스크 왜 써요?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마스크 끼나? 마스크 내리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냥 조용히 왔다가도 도발이라고 느낄 판에 저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위 나오신 분들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자극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하는 말이 내전이잖아요. 네. 내전 선동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탄핵이 늦어지거나 기각되면 뭐 내전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국민들끼리 총칼 들고 싸운다는 말이니까. 근데 저런 식의 어떤 우리 보수우파 지지층을 도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렇죠. 거죠. 그 정도 어떤 공작까지도 하고도 남은 인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한테 말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욱해서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계란을 던져주고 뭔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모르겠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빌미를